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건강 관련 서적 원고가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올해 안에 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책에 나온 내용 중에서 면역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누어서 오늘은 면역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면역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고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염병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감염병이 반드시 온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확률이 거의 10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팬데믹 감염병이 올 것인데 그 기간이 점점 단축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해서 정말로 힘들었는데, 앞으로 또 그런 팬데믹 감염병이 계속적으로 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면역에 관한 내용을 알고, 또 우리가 슬기롭게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것에 관해서 기본적인 면역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듣다 보면 좀 재미도 있습니다. 이 면역이라는 것이 이 외부에 지금 시간에는 우선 바이러스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균도 있고 뭐 원충류도 있고 말라리아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또 많은 이런 미생물들이 있지만, 이 바이러스가 이 전파력이 워낙 강하니까 팬데믹 감염병은 주로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면역이 너무 약하다면 바이러스가 많이 몸 안에 증식해서 우리 몸이 크게 아프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지나치게 과도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바이러스는 이미 죽었는데 이 면역 반응이 계속 일어나 가지고 우리 몸을 손상시키고, 또 심하면 이 과도한 면역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면역은 약해도 안 되고 너무 과도해도 안 되고 이 적당한 면역, 이것을 건강한 면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선천성 면역, 후천성 면역, 이것과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는가,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폐가 염증이 너무 많이 일어났을 때 폐부종이 일어나죠. 물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마치 스폰지가 물에 적셔진 것처럼 돼서 폐의 고유한 호흡 기능을 상실해가지고 우리 몸은 산소가 부족해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이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입니다. 코로나 감염된 후에 건강한 젊은 사람이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으로 많이 희생됐습니다. 그것은 약한 면역이 아니고 과도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면역 반응의 결과는 과거에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데요. 그 당시에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약한 면역이 아니고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요.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처럼 팬데믹 감염병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다 번졌는데 우리나라도 그 당시 인구는 약 1,500만 명이었고 그때의 사망자가 약 20만 명 정도 된다고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도한 면역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역에 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상식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바이러스와 세균, 이것이 주로 우리 몸에 감염병을 주로 일으키는 것인데요. 다른 것보다는 바이러스가 주로 일으키죠. 그럼 이 바이러스의 크기,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증식하는 방법, 이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에 약 100만 개의 바이러스가 한 개의 사람 세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작죠. 세균으로 보면 약 1000개의 세균이 한 개의 사람 세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약 1000배 작고 사람의 세포보다 100만 배 적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적인 이야기고 바이러스나 세균이 각각 다 종류별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는 사람 세포 안에 1000만 개가 들어와야 되는 정도로 더 작은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 1000만 개의 바이러스가 한 개의 사람 세포 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그러면 증식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바이러스는 너무나 작아서 스스로 복제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 세포 안에 있는 복제 장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분을 복제한 다음에 사람 세포 안에서 조립을 해서 완전한 바이러스 수백 개, 수천 개가 만들어진 다음에 사람 세포를 뚫고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또 세포로 들어가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균은 다릅니다. 세균은 스스로 복제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세포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간질 조직, 세포 사이사이 공간, 여기에서 이 세균은 스스로 번식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사람 세포 안으로 반드시 들어와서 복제를 하는 것이고, 세균은 세포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이 스스로 복제하는 것이고, 크기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람 세포 안에 1000만 개 정도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적은 크기라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가 호흡기 상피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감염된 상피세포는 인터페론이라는 사이토카인을 세포 밖으로 분비해서 주위의 상피세포에 바이러스 침투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 주위의 상피세포는 단백질 합성 속도를 대폭 늦춰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바이러스 단백질 합성 속도를 늦춰버리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복제 속도를 떨어뜨리려는 효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피세포는 저항을 하는 것이고, 상피세포 바로 아래쪽에는 면역세포가 있죠.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 또 그 분비성 면역글로불린 IgA라는 면역글로불린도 있어서 일단 침투하는 즉시로 우리의 선천 면역 반응은 싸움을 시작합니다. 즉시 싸움을 하는 것이죠. 선천 면역 반응, 바이러스에 대한 선천 면역 반응, 세포는 두 가지가 주 세포인데, 한 개는 자연 살해 세포, 내처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자연 살해 세포입니다. 이 세포는 감염된 세포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 세포 안으로 독극물을 주입해요. 그래서 그 세포를 자살시킵니다. 세포가 죽으면 그 옆에 있던 대식세포, 이 대식세포는 꿀꺽 삼켜 잡아먹는 세포입니다. 크기가 커요. 이 자연살해세포는 좀 크기가 작고, 대식세포는 크기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세포막에 엄청나게 긴 촉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세균도 잡아당겨서 자기 몸 안으로 꿀꺽 삼킨 다음에 자기 몸 안에서 세균이든 죽은 세포든 녹여버리는 그런 식으로 면역 반응을 하는 세포가
대식세포인데, 이 대식세포가 이제 죽은 이 감염된 세포를 꿀꺽 삼켜서 녹여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함께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대신에 그 싸움하는 그 힘은 능동 면역 또는 후천 면역, 이거보다는 이 전투력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천 면역은 어떻게 하는가? 일단 이 상피세포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선천 면역 세포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면 바이러스가 파괴된 부스러기가 있잖아요. 파편, 조각. 이 조각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목에 있는 림프절로 갑니다. 그래서 목이 아프고 붓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 림프절 안에는 이제 우선 림프절은 우리 몸 안에 약 6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잘 안 만져지는데 이 싸움이 벌어지면 감기에 걸리면 독감에 걸리면 림프절이 커져요. 림프절이 엄청나게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조각들이 이 림프절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림프절 안에 한 개의 림프절 안에 수십만 개의 T 림파구하고 B 림파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십만 개의 림파구가 이 세포막의 그 수용체의 모양이 전부 다릅니다.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전 지구의 사람들이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포막의 수용체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게 면역의 그 어떤 신비로운 건데,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각들이 이 림프절 안에 들어와서 그 세포막에 있는 이 수용체와 딱 맞는 이 T 림파구나 B 림파구와 만나면 그 해당 림파구가 이제 흥분을 하는 거죠. 이것을 감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B 림파구는 어떻게 하냐? 증식을 합니다. 일단 세포 분열을 해서 그 증식을 해서 그 증식된 B 림파구가 항체를 분비합니다. 항체는 혈류를 타고 가서 이 싸움터로 가죠. 여기 싸움터로. 그래서 이 항체가 바이러스에 딱 달라붙어서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그 침투 능력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화 항체라는 것이죠. 또 T 림파구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이렇게 딱 자기의 세포막의 수용체와 이렇게 딱 맞는 이런 바이러스 조각을 만난 그 해당 T 림파구는 엄청난 숫자로 증식을 해서 이제 혈류를 타고 직접 T 림파구가 이동합니다. 항체가 이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코 싸움터로 가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이것들을 부지런히 죽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후천 면역인데, 이렇게 감작돼서 그 림프절에서 이렇게 감작돼서 복제해서 혈류를 타고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그 기간이 약 일주일 걸립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는 선천 면역 세포들이 바이러스와 부지런히 싸움을 하는 것이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T 림파구 또 항체 이런 것들이 도착해서 선천 면역 세포와 연합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후천 면역, 이 능동 면역, 이 세포들은 훨씬 더 이 전투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더 힘이 세서 이겨낼 수 있겠죠. 만약에 5일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 5일 이내에 싸움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런 림프절에서 T 림프구나 또는 항체가 도달하기 전에 싸움이 끝난 거죠. 선천 면역만으로 이 싸움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바이러스가 다음에 침투했을 때 그런 저장된 이 기억
세포가 없을까요? 능동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싸움을 하는 그 일주일 동안에 림프절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이렇게 증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바이러스가 다음에 오더라도 그때는 그 능동 면역이 하루에서 3일 이내에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백혈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백혈구들, 또 감염된 세포들, 이런 세포들은 각각 이렇게 다른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사이토카인을 분비합니다. 이 사이토카인이 대부분은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 사이토카인이에요.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이토카인은 싸움을 이제 말리고 면역 반응을 잠재우는 그런 사이토카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절 T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조절 T세포. 이 세포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퇴치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즉시 조절 T세포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이 싸움을 말립니다. 다른 세포들이 사이토카인 분비하는 것을 억제시키고 또 더 이상 싸움을 하지 못하게 다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잘 되어야 전투에서 이기고 더 이상의 우리 조직의 손상이 없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능이 별로 못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퇴치됐는데도 계속적으로 막 염증 반응,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이런 호흡기 또 밑으로 내려가서 기관지, 폐 이것들이 계속 상처를 받고 이렇게 급성 호흡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면역이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약한 면역이나 너무나 과도한 면역은 우리 몸에 손상을 주고 심하면 사망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선천면역, 후천면역 이런 것이 어떻게 바이러스와 싸움을 하고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강의안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이 사이토카인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이 면역이 강한 젊은이들이 사망하게 되는 원인이었고 5천만 명이 사망한 이 스페인 독감이 이 사망의 주 원인이 면역이 약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과도한 면역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주로 희생됐었다는 그런 것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대장균, 사람 세포, 이 크기가 바이러스를 일로 했을 때 사람 세포는 1000만 배 정도 크다는 거, 엄청나게 크다는 거, 그리고 세균은 세포 밖에서 자랄 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반드시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 복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 상피세포는 주위에 이 인터루킨을 분비해서 이 세포들이 이 단백질 합성 속도를 늦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복제 장치를, 사람의 복제 장치를 이용해서 자기 몸의 여러 부분들을 만든 다음에 조립을 해서 탈출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런 백혈구들이 있다는 거, 이보다 실제 더 많습니다. 그리고 1차 면역의 핵심 세포는 두 가지인데, 이런 자연살해 세포, 그리고 대식세포. 자연살해 세포는 이 감염된 세포 내로 독극물을 주입해서 이 세포를 자살시킨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죽은 감염세포를 이런 대식세포, 이 대식세포가 꿀꺽 삼켜서 녹여버린다는 거, 이런 두 가지 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선천면역의 주 세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선천면역의 특징은 감염 즉시 대응하고 전투력은 대신에 좀 약하다는 걸 말씀드렸고, 후천면역은 약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이 림프절이 몸 안에는 약 600개 정도가 있고 이 림프절 안에 수십만 개의 B세포와 T세포가 있는데 이런 이 싸움터에서 바이러스 조각이 이 림프절로 가면 이 림프절에서 그 조각과 딱 맞는 T 림파구, B 림파구가 흥분을 해서 항체를 만들고 T세포는 증식을 해서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이 싸움터로 다시 가서 선천면역 세포와 연합해서 싸운다는 거,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팬데믹 뿐만 아니라 감기, 독감, 이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호흡기 감염병, 이런 질병에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 이 대처법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 쓰느라고 너무 이제 힘들었는데 이제는 홀가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좀 더 자주 만들 생각입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대가서 사이먼이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